할게요. 합성함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함수의 연산인데 우리가 동그라미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연산입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아요. 어떤 1, 2, 3에서 A, B, C로 가는 함수가 있고 A, B, C에서 기억, 니은, 디귿으로 가는 함수가 다음과 같이 있다고 합시다. 이 함수를 F라고 하고 이 함수를 G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온 애를 다시 어떤 함수에 따라서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수를 한번 진행하고 그 다음 또 한 번 진행시키는 것, 연달아서 두 번 진행시키는 것을 우리가 합성함수라고 말을 하고, 어떤 x를 f에 먼저 대입하고 g에 또 대입했다라고 이해를 하며 그걸 기호로 g 합성 fx 이렇게 사용해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서클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서클. 그래서 읽어요. 서클이라고. 동그라미라서 그렇죠 뭐. 네, G 합성 F, X 이렇게 된다고 말해주면 되고 보통 서클이라고 많이 읽는다. 근데 이 표현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이미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fx가 예를 들어서 뭐 x-1, x-2인데 f2a분의 x-1은 0의 근 요런 거 할 때 했잖아요. 여기 fx 있는데 여기 x 대신에 이거 통째로 집어 넣었잖아. 그치? 그게 이미 합성함수예요. 이미 합성함수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fx라고 하는 애가 뭐 예를 들어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4x 더하기 3 이렇게 돼 있을 때 뭐 gx라는 애가 x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빼기 4에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 여기 x 대신에 x제곱 마이너스 4x를 대입한 것 이거의 최소값 구해달라는 것도 해봤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얘를 치환해서 이 t의 범위를 구해서 이 범위에서의 얘의 최소값을 구했잖아요. 그쵸? 우리가 이걸 한 번에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러지 않고 단계별로 나누어서 생각했죠. 어떤 함수식에 대입한 애를 다시 대입하는 과정을 합성함수라고 이름 붙이고 이미 우리가 다루어 왔는데 그걸 정확하게 정의역과 공역에 대해서 처음부터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익숙하다. 대입한 걸 또 대입하면 돼요. 연달아 대입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GF1이라는 건 뭐가 돼요? 1은 B가 되고 B를 대입하면 기억이 되니까 기억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그런 겁니다. 근데 합성함수가 정의되려면 기본적으로 얘를 어디에 넣고 또 넣는 거잖아. 그 과정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 뭐냐? 약간 이런 느낌이죠. 내가 요 사탕을 여기 컵에 넣고 그걸 또 여기다 넣을 거예요. 이게 합성함수입니다. 넣은 걸 또 넣는 것. 근데 이 사탕을 여기다 넣고 그걸 여기다 넣을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함수의 결과, 함수에 대입했을 때 나오는 이 출력값, 이 결과를 우리가 치역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이 치역은 다음에 대입할 입구보다 당연하게도 작아야 돼요. 얘 입구를 우리가 정의역, 바닥을 치역이라고 한다면 합성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선 G의 정의역이 F의 치역을 포함해야 됩니다. 이래야지만 합성함수가 정의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함수를 대입해서 나온 어떤 결과가 반드시 그 다음 거에 정의역에 있어야지만 합성함수가 된다라는 개념인 거죠. 일단 요거까지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슬쩍 볼게요. 이건 사실 별거 없죠. 1338번
F라는 애가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 함수인데 이런 식으로 대응되고 있어요. G는 항등함수, X는 X 넣은 거죠. H는 상수함수라고 모두 다 똑같은 거 골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F2는 G1 더하기 H2라고 되어 있는데 G1은 1이고요. H2는 뭔지 모르죠. 그래서 HX가 모조리다 3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때 문제에서 FH3 더하기 G2를 구해달라는데 HX는 상수함수라서 모조리 다 3이 되니 F3 더하기 G2는 2잖아요. 항등함수니까 자기 자신이 나오죠. F3을 써주면 된다. 대입한 걸 다시 대입한다 라고 해서 그 값을 찾아주면 된다는 게 합성함수입니다. 1342번 fx라는 애가 ax 더하기 gx라는 애가 x 플러스 2 dx 더하기 1 범위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 있죠. 뭐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느낌인가 봐요. x 더하기 2로 그리다가 2x 더하기 1로 이제 좀 더 가팔라지는 그런 그림이죠. 문제에서 말합니다. G 서클 F1이 9다. 이게 뭔 말이냐면 G에다가 F1을 대입한 게 9가 뜬다는 거죠. F1은 얼마예요? 몰라요. A 더하기 1이라고만 쓸 수 있죠. 근데 그걸 대입했더니 9래. 근데 여기가 지금 1,3이거든. 1,3에서부터 G는 가팔라졌죠. 그러면 G에다가 뭔가를 대입해서 9가 떴다는 건 여기에 있는 애야. 그쵸? 맞아요? 여기에 대입해서 9가 나오는 거지. 여기에다가 A 더하기 1 대입하면 2A 더하기 3이 9라서 A는 얼마? 3.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346번) fx가 ax 더하기 b인데 f2가 2f1 더하기 1이에요. f2는 2a 더하기 b. f1은 a 더하기 b라서 2a 더하기 2b 더하기 2. 그래서 b가 마이너스 2라는 걸 하나 얻고 ff1이 합성함수는 대입한 걸 또 대입한 거니까 그 괄호 안에 다시 넣으면 돼요. f2 빼기 4인데 f1은 a 더하기 b고 a 더하기 b를 다시 넣는 거니까 a에 a 더하기 b 더하기 b 이렇게 되고 f2는 2a 더하기 b 빼기 4 이렇게 된다고 하죠. 그럼 이게 a제곱 b를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마이너스 2a 빼기 2가 2a 빼기 6이 돼서 넘기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가 0이 돼서 이걸 만족하는 a는 2다 이렇게 쓸 수 있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F합성, F합성, F1이라는 말은 F에다가 1을 대입해달라는 거고 F1은 2x 빼기 2니까 여기다 1 대입하면 a 더하기 b 즉 0이죠. F0이 되고 0을 대입하면 F-2가 되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걸 차례대로 대입한 거 또 대입하고 또 대입하고 해주면 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합성 함수. 이 합성 함수에 대해서 정의될 조건이라고 하는 1350번은 아까 말한 것처럼 치역이 G의 정의역에 포함돼야만 그러니까 어떤 F를 대입한 그 함수의 결과물이 대입을 하려고 하는 애보다 더 작아야 된다는 거죠. fx가 x-1인데 x가 0과 3, 4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얻어내야 되냐면 이 f의 치역을 미리 한번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 치역은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고 3 대입하면 2라서 f의 치역은 마이너스 1과 2가
2분의 1 x제곱인데 x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요. 가끔 뻘짓하는 애들이 있는데 경계 대입하는 게 아니죠. 얘는 최소가 꼭지점이잖아. 그치? 그래서 0부터 2까지예요. 그쵸? 이거 뭐 2분의 1부터 그딴 생각하면 안 돼요. hx는 절대값 x 더하기 1이요.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치역을 구한다고 경계를 대입하는 짓은 하면 안 돼요. 그래프를 함께 생각해야 돼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애잖아요. 마이너스 1, 0 맞죠? 그래서 0부터 4까지다 라고 하는 범위죠. 내가 원하는 거는 정의가 안 되는 건 이 y가 x에 안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그냥 다 보면은 결국 4번이 안 될 것 같아요. GHX가 HX의 결과가 0부터 4가 되거든? 여기 0부터 3이잖아요. 그쵸? 더 작죠? 그래서 정의 안 된다. 나머지들은 다 문제가 안 되는데 H가 이 치역이 너무 커서 다시 넣으려고 할 때 문제가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GFX, HX는 안 되는데 여기 2번에서 보면 HGX는 된단 말이지. 그치? 이런 거에서도 알다시피 우리는 기본적으로 합성함수에서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즉, 우리가 이게 성질이라고 부르는데 합성함수에서는 첫 번째 G 서클 F랑 F 서클 G가 당연히 같지 않아요. 같지 않다. 결과물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교환 법칙이 성립 안 한다 라고 말을 하고요. 두 번째, 보통 연산의 성질 3개 있죠? 맞아요? 뭐뭐 있어요? 교환, 결합, 분배는 합성함수는 없고요. 결합은 성립합니다. G 서클 F 순서대로 보통 하니까 H 서클 G에다가 F를 합성한 것과 H에다가 G 서클 F를 합성한 거는 동일해요. 상관없다. 이건 상관이 없다. 순서를 바꾸는 거 아까 전에 합성함수 뭐 요거로 이야기했죠. 자, 다시 볼까요? 얘를 여기에 넣고 여기에 넣는 거랑 얘를 여기에 넣고 여기에 넣는 건 달라요. 달라 보이죠? 다르게 돼요. 안 들어갈 수도 있고요. 들어간다 치더라도 다르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교환은 성립 안 합니다. 근데 결합은 이거예요. 얘를 넣고 넣냐 아니면 넣은 상태로 넣냐 그 차이라서 그거는 상관이 없다. 그런 개념입니다. 맞죠? 세 번째는 이게 우리가 항등함수를 우리가 앞에서 여기서도 이야기했었는데 identify 펑션에 i를 씁니다. 그 항등함수와의 합성함수는 유일하게 교환이 되고 그 결과는 자기 자신이 돼요. 항등함수에 합성을 하면 어차피 항등함수는 y는 x라서 fx는 x라서 뭘 대입하든 자기 자신이 되니 항등함수와 합성함수를 하면 뭐 똑같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357번 보도록 해볼게요. 이 성질들을 보면서 한번 볼게요. fx라는 애가 3x x제곱 0보다 작을 때 0 이상일 때 4x 더하기 3입니다. 문제에서 말을 해요. h에다가 gx를 합성했더니 fx가 됐다. 야, 근데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fx가 끊어져 있어서 맞죠? 잘 상상이 안 가죠? 어쩌라는 거지? 문제에서 말을 했어요. h-5랑 h11을 구해달라. 근데 h-5라는 건 g에다가 뭔가를 넣어서 마이너스 5가 된 거잖아요. g에다가 뭐 넣어야지 마이너스 5 돼요? g에다 얘랑 얘랑 같은 거잖아. g에다가 뭐 넣어야지 마이너스 5 되죠? 마이너스 2, 그쵸? 근데 이 hgx는 fx랑 같거든? 여기다 마이너스 2 어디 대입해요? 위에 대입하죠?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러니까 hx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에 따르면
적당히 얘를 대입했을 때 이게 돼야 돼 라는 거죠. H11은 또 뭐예요? 여기다가 이 GX 여기에다 뭐 대입해야지 11이 나와요? 2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HGX는 FX는 여기다 2 대입하면 2는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4. 문제에서 이 둘을 더해달라 했으니 답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식이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함수값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은 존재할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구해주는 것도 연습은 필요하다. 1360번으로 넘어갈게요. fx가 2x 더하기 1, hgx가 x제곱 빼기 3a. 문제에서 h 서클, g 서클 f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h, g, f 마이너스 1이란 이야기예요. f 마이너스 1은 여기다 마이너스 1 넣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 플러스 a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h 서클 g는 얘거든. 여기다가 a 빼기 2 대입한 거잖아요. 그래서 a 빼기 2의 제곱 마이너스 3의 a 제곱 마이너스 7a 더하기 4가 마이너스 6이 되길 바라는 거라 a 제곱 마이너스 7a 더하기 10은 0이고 a는 2 또는 5가 됩니다. 뭐 합구해달라 했네. 그냥 근거계수 관계 써서 바로 구해도 괜찮고요. 인수분해해서 구해줘도 괜찮고요. 기본적으로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만 그럼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면 그건 좀 특이한 일이 벌어진 거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죠. 1366번입니다. 교환법칙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근데도 성립했다는 건 특이한 상황이니 나한테 어떠한 정보를 준다. 이런 거죠. 사실 교환법칙 성립하는 애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교집합 합집합 말고는 거의 안 되긴 하죠. x에서 x로 가는 함수에 대해서 f가 이렇게 써 있어서 f1은 3, f2는 4, f3은 5, f4는 1, f5는 2 이렇게 써 있어요. 교재에. 그렇죠? 식으로 쓴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사실 이거 써준 거죠. 근데 문제에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GF4가 2가 된다고. 그리고 F서클 G랑 G서클 F가 같대. 그러면은 이 GF4가 2라고 알려준 건 사실 누굴 알려준 거야? FG4도 2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F4가 알아. F4 얼마야? 1이잖아. 즉 G1이 2라고 알려준 거예요. 야, 근데 다시 F에다가 뭐 대입해야지 2 나와? 4죠. 이거 F4란 말이야. 그쵸? 그래서 G4가 얼마? 4라는 것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G1, G2, G3, G4, G5를 찾을 수 있는데 G1은 2고요. G4는 4라고 나온 거죠. (2를) 찾아야 되는데 이걸로 힌트를 또 잡아야겠네. 뭘 할까 이번에? 1을 대입해볼까요? GF1, FG1이랑 똑같은데 G1이 얼마야? 2잖아요? 그럼 얘는 F2잖아. F2는 얼마예요? 4죠. F1은 3이잖아. 이거 G3이죠. 그래서 G3은 얼마가 돼요? 4가 된다. G4, 4 아닌가? G1은 2고 근데 G4가 근데 F에다가 4 대입해야 자, 요걸 내가 잘못했죠. F에다가 2 F에 2 대입 잠깐만 아니잖아 2잖아. 여기다 5 대입해야겠죠. 이걸 좀 잘못했죠. 미안합니다. F에 5 대입해야 2죠. 그럼 G4가 5가 되네. 여기가 5. 좀 이상하다 했더니.
그럼 이제 2개 남았는데 2개 구하려면 뭐 또 해야겠네요. 지금 G3이 4니까 3을 또 대입해볼까요? GF3, FG3. G3은 4라서 F4가 1이고요. F3은 5잖아요. 그래서 G5가 1이다. 이게 3이죠.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FG2라는 건 G2는 3, F3은 5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하나하나 대입해 가면서 새로운 G를 찾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교환 법칙을 통해서 얘 찾고 또 요것도 찾고 또 G3이 4라는 것도 찾고 또 G5가 1이라는 것도 찾고 그래서 다 찾았다. 그쵸? (1373번) 합성함수는 기본적으로 이게 합성함수의 결과가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결과를 물어보는 것보다는 보통 이런 단계가 있는 부분을 단계적으로 생각해서 구해내는 걸 조금 더 추구합니다. 우리가 이걸 한 번에 생각하는 건 별로 원하지 않아요. 합성함수를 한 번에 하나의 식처럼 다루는 것은 별로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걸 즐겨하는 것도 별로 안 좋고요. 원하는 것은 순서대로 천천히 논리적으로 따져봐라. x에서 x로 가는 함수 fgh가 있는데 f랑 g가 모두 1대1 대응이고 h는 상수함수다 라고 했어요. 근데 f 1, 2, 3에서 1, 2, 3으로 가는 f가 하나 있고 1, 2, 3에서 1, 2, 3으로 가는 g가 하나 있고 1, 2, 3에서 1, 2, 3으로 가는 h가 있는데 h1이 3이라 했기 때문에 이건 모조리 다 3. f1은 3, f3은 2, 그럼 얘는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보면서 이제 다시 gf2가 g1이 3이다 이렇게 하나, fg3이 1. 근데 1이라는 건 f에다가 2 대입한 거잖아요. 그래서 g3은 2 이렇게 되겠네요. f랑 g랑 똑같은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g 더하기 gh1 더하기 h2가 되고요. g2는 1, h1은 3이라서 g3은 2, h2는 3 하면 6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퍼즐을 맞춰가는 게 필요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어서 1380번 되겠습니다. x가 0과 1 사이에 대해서 fx가 2x거나 마이너스 2x 더하기 2예요. 2분의 1과 1 사이에서는 이렇게 f 이런 말이 있죠. fn 플러스 1은 f의 fn을, 그러니까 f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애는 f에다가 fn을 합성했다는 이야기예요. 거듭 제곱이 아니라 지금 그 합성한 걸 마치 지수처럼 쓰겠다는 이야기야. 그럼 f100의 7분의 1은 거듭 제곱하라는 게 아니라 말했다시피 합성을 100번 하라는 이야기예요. 100번 하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되죠. 아마 뭐가 등장할 거다? 규칙이 등장할 거다 생각을 해요. 한번 규칙을 찾아보죠. f 7분의 1은 위에 대입한 거랑 7분의 2. f2의 7분의 1이라는 것은 f에다가 f 7분의 1을 대입한 거고 그게 7분의 2니까 얘를 대입했다 치면 7분의 4가
F3의 7분의 1은 F에다가 얘를 대입하는 거라서 7분의 3이 이제 2분의 1보다 커졌죠. 여기다 대입하면 7분의 6이. F4의 7분의 1은 얘를 대입하는 거죠. 7분의 2가. 뭐야? 7분의 2, 4, 6, 다시 이거네, 맞지? 그래서, 아하, 얘가 반복되는구나. 3개마다 반복되는 것이니, F100의 7분의 1은 F99, 100. F1의 7분의 1이랑 똑같고, 7분의 2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규칙을 찾는 거죠. 그럼 식으로 문제를 규칙 찾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서 규칙을 찾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1385번이에요. 그림에 따르면 F에다가 0을 대입한 건 1, F에다 1 대입한 건 2, F에 4분의 5 대입한 건 2분의 3, F에다 2분의 3 대입한 건 1, F에다가 2 대입한 건 0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원하는 건 F 2026제곱이 아니야. 이거를 4분의 5를 구해달래요. 자, 그럼 다시 F 4분의 5가 2분의 3, F2의 4분의 5는 4분의 5를 2분의 3을 대입한 거니까 1, F3의 4분의 5는 1을 대입한 거라서 2, F4의 4분의 5는 2를 대입한 거라 0, F5의 4분의 5는 0을 대입한 거라 1. 뭐예요? 반복되네. 지금 이게 1, 2, 0, 1, 2, 0 이게 반복되는 거죠. 그쵸? 그럼 3의 배수는 얘고 3의 배수 다음 건 0, 3의 배수 그 다음 건 1 됩니다. F 2026은 2025가 3의 배수라 2이기 때문에 그 다음 거 F4의 4분의 5랑 동일해서 0이 되겠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반복되는 거라서 그쵸? 간단하죠? 1388번. 마찬가지로 규칙을 찾는 내용입니다. 문제에 써 있는 거 보면 F1은 100의 1을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F1은 3, F2의 1은 3 대입한 거니까 2, F3의 1은 2를 대입한 거니까 1이 얘가 반복되는 거라 100번째는 3이 되겠고요. F101번째 2는 F에 2 대입하면 1, F2에 2 대입하면 3, F3에 2 대입하면 2라서 다시 얘가 반복되는 거니까 101번째는 3 이렇게 되겠죠? F102번째 3 얘가 궁금한데 F3을 대입하면 2, F2에 3을 대입하면 1, F3에 3을 대입하면 3 이게 반복되는 거라서 3의 배수일 땐 3이죠. 얘가 3의 배수라서 3 다 더하면 9가 되겠다. 이렇게 하나씩 대입해 가면서 규칙을 찾아주면 됩니다. (1394번)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 자, 좀 설명을 하면 좀 어려운 주제고요. 좀 어렵다 보니까 학교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기존에 나왔던 학교들은 의구, 영석고, 상호고 정도였어요. 나왔던 이유는 교과서에 수록돼 있었어서. 근데 이게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벗어나는 주제라서 교과서에 있지 않은 학교들은 안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개정이 됐죠. 개정이 되고 송현고에만 비스무리한 게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추가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면 아마 안 나옵니다. 아마 안 나와요.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불문하고 이제는 웬만하면 작년에 나온 적이 없어요. 작년에 나온 학교가 없어서. 근데 원래 개정하고 첫 해는 좀 덜 어려운 편이긴 해서 안 나온 걸 수도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재에 있기도 하고 우리가 알긴 해야 되니까 설명을 해볼게요. 1394번입니다. 얘 보면서 설명하죠.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3, 2분의 3, 3. F. (1, 3, 2, 3) G. fx는 식을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x가 2분의 3보다 작고 0 이상이면 2x, x가 2분의 3부터 3까지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 gx라는 애는 이렇게 됩니다. x가 0과 1 사이까지는 2x, a가 1과 3 사이까지는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3 이렇게 씁니다. 자, 내가 원하는 거는 gfx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gfx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잖아? 근데 만약 f에다가 1을 대입하면 2가 되죠. 그렇죠? 그럼 그 2를 대입하는 건 위아래 중에 아래에 대입해요. 근데 f에 내가 만약 3분의 1을 대입해. 그럼 3분의 1을 위에 대입하죠. 결과 나온 3분의 2는 위에 대입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대입한 식을 여기에 대입할 수도 있고 여기 대입할 수도 있고 여기 대입한 식을 여기에 대입할 수도 있고 여기 대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그걸 내가 어떻게 구분하는가? 말했다시피 대입한 이거의 바닥, 즉 치역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즉 x를 대입했을 때 그 y가 어떻게 되는지를 관련 지으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떤 x의 범위에 따라 y의 범위가 결정이 되는데 그 y의 범위가 0과 1 사이인 경우 1과 3 사이인 경우 그리고 y가 또 3과 1 사이인 경우 y가 0과 1 사이인 경우를 나누어서 문제를 풀려고 해요. 오케이? 이거 색깔을 좀 다르게 써야 되는데. 자, 첫 번째. EX를 대입하려고 합니다. EX를 대입할 건데, 이 EX가, X가 만약 EX가 1이 되도록 하는 값, 2분의 1을 기준으로 0부터 2분의 1까지는 여기다 대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EX에 대입을 하게 되고, 그 결과 4X가 나옵니다. 두 번째, y가 1과 3 사이가 되도록 하는 x의 값, 즉 x가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는 이 ex라는 애가 1과 3을 담당하게 되는데 그에 해당하는 y가 1부터 3까지는 건 여기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에 더하기 2분의 3을 들어가요. 즉 x 더하기 2분의 3이라는 식이 써지게 됩니다. 세 번째, x가 2분의 3과 2분의 5 사이에 있는 부분은 그 y가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저기 2분의 3과 2분의 5 사이라서 저기 마이너스 2x 더하기 6을 대입할 건데 거기에다가 2분의 3 대입하면 1이 2분의 3 대입하면 3이 2분의 5를 대입하면 1이 돼서 얘는 1과 3 사이에 있는
저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3에 대입해야 돼요. 즉 마이너스 x 더하기 2분의 9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x가 2분의 5와 3 사이에 있는 부분은 이 y가 0과 1 사이가 되기 때문에 저 마이너스 2x 더하기 6이라는 애를 어디에 대입해요? 저기 위에 거에 대입해요. 이거 뭐야? 마이너스 4x 더하기 12로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좌표 평면 위에 그리면 다음과 같이 돼요. 2분의 1과 2분의 3과 2분의 5와 3을 기준으로 4x로 그려져서 이렇게 그려지다가 x 더하기 2분의 3으로 그려져서 x 더하기 2분의 3 맞아? 있죠? 2분의 3 더하기 2분의 3이라서 딱 여기 3에 닿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더하기 2분의 9라서 2분의 3 대입하면 3이고 2분의 5 대입하면 2가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4x 더하기 12라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합성함수의 그래프예요. 이렇게 구합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서 말하는 거죠. 기억. gfx의 최대는 3이다. 맞고요. gfx의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여기 넓이는 삼각형 두 개랑 사다리꼴 두 개가 있는데 좌우가 동일하므로 여기 넓이는 1이고요. 2 더하기 3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에서 2분의 5고요. 그러면은 2분의 7이라서 넓이는 7이 되겠죠. 틀렸는데? 2분의 1이네. 네, 6이 되는 게 맞네요. 네. 넓이는 6. 디귿 1. gfx는 1. 이거 그냥 가로선 그려서 우리가 근은 교점이라고 했잖아요. 가로선 그리면 이 둘은 대칭성에 따라서 이 둘 더하는 거랑 합이 동일하므로 3이 된다.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이 맞습니다. 이렇게 그려요. 자, 이런 식으로 푸는데 보이죠? 와, 이거 시험 내에 할 리가 없는데? 시험 시간에 이걸 할 수가 없어. 그럼 여태까지 시험에서 이걸 마주했던 애들은 어떻게 푼 거야? 서술형인데? 아, 이거 나왔던 학교들은 서술형으로 보통 나옵니다. 와, 이걸 어떻게 서술형으로 풀어? 고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추구한다. 뭐냐면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파트는 이렇게만 연습하세요. 알았죠? 진짜 그냥 식을 대입해도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만 연습해도 됩니다. 내가 gfx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g가 꺾이는 x가 있습니다. g 어디서 꺾여요? 1에서 꺾이죠. 그거를 여기에 가로선 그어요. 거기서 나오는 교점과 시점, 종점, 얘의 꺾이는 점. 시점, 여기서 나오는 교점과 시점, 시작하는 점, 종점, 끝나는 점, 그리고 첨점. 우리가 첨이라는 건 뾰족한 걸 이야기해요. 첨단 산업 이러면은 뭐야? 엄청나게 발달된 산업을 첨단 산업이라고 하는 거지. 첨단 끝에 서서 이것도 시 같은 데 나오잖아요. 절벽 끝에 우리가 첨단이라고 표현하죠. 첨예한 대립. 뭐 그런 거. 뾰족하다. 얘네들만 대입하면 됩니다. 실제로 그래프 보면 0, 2분의 1, 2분의 3, 2분의 5, 3 기준으로 되는데 y는 1은 지금 요 직선에서 비율 관계에 따르면 여기가 1대 3이잖아. 그럼 x좌표도 1대 3 되죠.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이고요. 대칭성에 따라서 2분의 5가 돼요. 딱 시점, 종점, 교점, 첨점 기준으로 5개 대입한 거죠. 5개를 식으로 대입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식으로 대입했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한 거예요. gf 0, gf 2분의 1, gf 2분의 3, gf 2분의 5, gf 3 이렇게 5개 대입하고 이으면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식 찾으라고 하잖아? 야, 2점 지나는 직선 찾을 수 있잖아. 2점 지나는 직선 찾을 수 있죠.
찾을 수 있죠. 찾을 수 있죠. 역추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범위에 맞게 식을 작성하는 겁니다. 합성했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개별로 보자는 거죠. 오케이? 실제로 이게 영석고 그 서술형 마지막 문제로 나왔던 적이 있었고, 나왔을 때도 그냥 그거 맞은 애들 이렇게 했어요. 그냥 점 찍고 그냥 그거 채우면 돼요. 그럼 오래 걸리지 않아요. 왜냐면 저 교점 찾는데 뭐 한 10초도 안 걸리고, 점 찍는데 여기서 뭐 한 10초씩 걸린다고 하면 한 1분 걸리고, 식 쓰는데 직선 뭐 4개 찾는 거는 오래 걸리진 않잖아요. 그렇죠? 평소에 직선의 방정식을 습관적으로 잘 안 찾아버릇했다. 그럼 당연히 오래 걸리지만 우리가 직선을 찾는데 점과 기울기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점 있고 기울기 있고 점 있고 기울기 있고 점 있고 기울기 있고 점 있고 기울기 있고 당연히 금방 찾을 수 있죠. 그렇죠? 이해가요? 어렵습니다. 만 요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 말하는 거고요. 자, 그럼 모든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다 이렇게 그려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아까 말했다시피 이런 문제 자체를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성함수는 되게 많이 나와요. 되게 많이 나오고, 아까 전에 3학년 애들이 또 이제 모의고사 보고 왔는데 거기에 또 나왔어요. 합성함수. 자연스럽게 상상을 못하는 만큼 그 상상을, 그러니까 그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상상하는 건 쉽지 않고 그건 원하지도 않고, 그럼 그걸 어떻게 푸냐? 단계적으로 나누어 생각해 달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미 아까 설명을 해서 따질 수 있다. 계속 이런 연습을 했어요. 어떤 연습을 했냐면, 자, x제곱은 1의 근이 뭐죠? 얼마 1이라 했어요. 다시 괄호 제곱의 1은 괄호의 제곱이 1이에요. 괄호 안에 든 게 뭐라고? 1이랑 마이너스 1이면 되죠. 그럼 여기에 만약 2x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뭐가 된다 했어요? 2x 마이너스 1이 1이랑 마이너스 1 되면 된다라고 계속 설명해 왔어요. 그쵸? 이런 순서를 지키자. 얘를 푸는 건데 이거를 풀자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아 이거 제곱이 1이면 1이랑 마이너스 1이니 얘가 1이랑 마이너스 1이면 돼. 이런 순서로 문제를 풀면 된다는 거고, 그게 뒤에 있는 1401번입니다. fx는 다음과 같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프가 뭐 이따위로 그려져 있습니다. 앞에서 그 대칭이동 파트에서 봤던 비슷한 그림인데 맞죠?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ffx가 3분의 1x와 내가 말하는 게 무색해지네. 이거는 내가 말하는 게 좀 무색해지는 문제예요. 이거 실근의 개수 찾는 건데, 미안합니다. 이건 그냥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건 그리는 게 낫다. ffx 한번 그려보죠. 얘 어디서 꺾여요? 지금 그림에 따르면 마이너스 1과 1에서 꺾이죠. 맞아요? 마이너스 1과 1에서 꺾여요. 그래서 거기 가로선, 마이너스 1에서 한번 가로선 그리고 1에서 가로선 그리고, 맞죠? 그래서 여기 두 개, 결국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그림을 그려보겠다. ff-1은 ff-1은 어떻게 돼요? f-1이니까 f1은 마이너스 1이라서 마이너스 1이고요. ff1은 f에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인데 그걸 다시 대입하면은 1이 돼서 얘는 지금 1,1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근데 여기가 좀 헷갈리죠? 그래서 하나만 더 찍으려고 해요. 여기. 왜냐면 여기 전체를 다 대입해야 되거든요. 1과 마이너스 1은. 그렇죠? 다 대입하기 좀 그러니까 아무거나 하나씩만 더 대입할게요. ff 마이너스 2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마이너스 2 대입하면 1이죠?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ff2도 f2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2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 2 대입했을 때 1입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내가 원하는 건 얘를
3분의 1x와의 교점 찾는 거고 몇 개예요? 3개. 야, 얘는 좀 그렇다. 이거는 내가 원했던 설명은 아닌데. 하고 싶었던 설명은 아니었는데 이게 떠버렸네요. 다른 사례 하나만 더 드릴게요. 다른 사례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보죠. 1395번 한번 설명해 볼게요. y는 fx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게 ffx가 2분의 1 되는 거의 개수를 구해달래요. 2분의 1. fx가 아니라 ffx가 2분의 1 되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가려요. 가리고 얘가 2분의 1 되는 게 누구냐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 2분의 1을 그려요. 교점 누구예요? 2개 있죠? 맞아요. 뭐 정확하게 구할 수 있기도 한데 그냥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그럼 내가 원하는 건 fx가 알파인 거랑 베타인 걸 찾으면 돼요. 근데 알파가 0과 2분의 1 사이에 있고요. 베타라는 게 2분의 1과 1 사이에 있잖아요. 그럼 fx가 알파인 게 교점 몇 개 있어요? 베타인 것도 교점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총 4개라고.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달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식으로. 단계 나누어서 생각하자. 그러니까 f가 2분의 1이 되는 건 2개 있고 그 f가 2분의 1이 되기 위한 애들이 되는 것의 개수. 이걸 우리가 총 개수로 삼겠다는 거죠. 단계별로 나누어서 문제 푸는 걸 원해요. 알았죠? 이런 걸 원한다. 실제로 이게 수능은 아니긴 했는데 어쨌든 3학년 좀 중요한 모의고사에 나왔던 주제인데 한번 얘기만 해볼게요. 이거 좀 변형해서 설명해 볼게요. fx라는 게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인데 이거의 근이 2개래요. 근데 문제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fx는 0의 근이 2개인데 얘의 근이 3개래. 이게 뭔 말이에요? 뭐라고 해석하냐 이거? 뭐라고 해석하죠? 잠깐만. 잠시만요. 이거 안 되네. 원래 이게 2차 함수가 아니었어서 좀 변형했는데 약간 오류가 생기네요. 자, 이렇게 하죠. 이게 뭔 말이에요? 이거의 두근의 합. 이런 문제가 나왔다 치죠. 얘가 근이 1개라는 건 무슨 말이야? 접한다는 거죠. 맞죠? 뭐 알파가 있다고 쳐요. 그럼 이건 뭔 말이에요? 간단해요. 그냥 x-fx가 알파인 거의 근이 2개라는 거야. 근데 그걸 뭐라고 해석해요? fx는 x 빼기 알파. 즉 fx랑 x-알파라는 직선의 교점이 2개다. 근데 x-알파는 뭐예요? 여기 지나면서 기울기 1인 거죠. 교점 몇 개요? 2개잖아. 이 둘의 합은 당연히 얼마야?
근과계수 관계에 따라서 얘랑 얘를 같다라고 했을 때 A 빼기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두 근의 합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생각해달라는 거. 이걸 대입하겠다는 그런 끔찍한 생각하지 말라. 맞죠? 요거 그 모의고사 3학년과 모의고사니까 좀 어려울 거라고 기대하죠. 뭐 반수생도 들어오고 재수생도 들어오는 애들을 지금 갈라야 되니까 1학년들끼리 겨루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매번 말했고 여러분들 말했나? 서울에 제일 많이 보내는 학교가 어디라고? 연고대예요. 맞죠? 걔네들이 같이 보는 시험이라고. 내 등급을 갈라야 돼. 어렵게 내야겠지. 이게 탑3 안에 드는 내용이에요. 이 아이디어는 탑3 안에 드는 내용인데 그 탑3 안에 드는 내용을 지금 너희가 배우기 시작하는 거라고. 이게 3학년 때까지 간다는 이야기예요. 단 한 번도 이거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문제에 섞여 들어가요. 단계적으로 사고하라고 이야기했어요. 한 번에 대입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알았죠? 말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근데 이거는 좀 그렇긴 해. 이런 거는 좀 그렇다. 이거는 단계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알았죠? 그래서 합성함수를 그려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한 문제만 더 하죠. 1408번 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1학년 거라서 이렇게 좀 대입하고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음 학기부터는 그래프 그리는 걸 상상하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다음 학기부터는 없어요. F 1408번입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아씨, 너무 대충 그렸네요. 여러분들은 뭐 교재 그림이 잘 그려져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가 2고 2분의 7이래요. 대칭성이 존재하는 애래. 자, 근데 문제에서 말합니다. fx 더하기 ffx가 5가 되는 서로 다른 실근의 합을 구해달래요. 이차함수의 대칭성을 뭔가 이용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fx가 두 번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fx를 t라고 치환합니다. 그럼 t 더하기 ft가 5가 되는 걸 찾는 거예요. 여기까지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건 뭔 말이에요? ft가 마이너스 t 더하기 5와의 교점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했던 아이디어가 이런 식으로 적용된 거라고. 오케이? 자, 그럼 ft는 이미 이 그래프죠. 이거 fx인데요.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어차피 t나 x나 똑같잖아. 문제가 t밖에 없는데. t랑 x가 같이 있을 때 이상한 거지 t밖에 없으면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t 더하기 5는 뭐예요? 얘입니다. 이렇게 교점 몇 개 있어요? 1, 2, 3, 4죠.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치환을 했잖아. 내가 찾는 건 t를 찾는 거야? 아니야. fx가 t인 것 찾는 거야. 그쵸? 근데 이 t는 지금 누구 있어요? 여기 적당히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하죠. x좌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fx가 알파 되는 거, 베타 되는 거, 감마 되는 거, 델타 되는 거 찾을 거예요. x좌표예요. x좌표 보는 거예요. 오케이? y좌표 보는 거 아니야. 델타가 누군지 명확하죠. 델타 얼마니? 5 되는 거 누구 있어요? fx가 5 되는 거 누구 있죠? 하나밖에 없잖아. 1. fx가 감마예요. 근데 이 감마는 2보다 큰 어떠한 값이죠. 맞아요? 감마는 2보다 큰 어떠한 값이에요. 여기까지 맞아요? 그럼 2보다 큰 값을 내가 그리면 여기에 그려진 얘가 지금 색깔을 다르게 하는 게 좋겠죠? 얘가 지금 y는 5와의 교점이고 y는 감마와의 교점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저 둘 더하면 얼마예요? 그쵸? 2예요. 뭐라고? 대칭성. 이 둘을 더한 건 당연하게도 이 둘 더한 거랑 똑같다라고 하는 거. 오케이? 자, 그럼 베타는 어디 있어요? 베타는 2보다 작은 어떠한 값이잖아. 그쵸? 그럼 베타가 여기 있는 거예요. 베타 다 더하면 얼마예요? 베타 4개 있잖아. 4개 더하면 얼마야? 9가 되죠. 그쵸? 왜?
얘랑 얘 더한 거 2고 얘랑 얘 더한 건 이거 더한 거랑 동일하니까 2 더하기 5 더하기 2 더하기 0 해서 9가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알파 되는 건 누구야? 알파는 1보다도 작잖아. 그쵸? 그럼 당연히 얼마가 돼요? 9가 되죠. 다 더하면 2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대칭성이라는 것을 근에 대해서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 대칭성, 그걸 근의 합, 근 못 구해요. 물론 이제 억지로 하면 구할 수 있는데 그거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이거 2차 함수식 쓸 수 있고 뭐죠? 꼭지점 오고 뭐 1,5 지나고 0,0 2,0 지나니까 알지? 그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림에다가 교점 찾아서 대칭성만 써달라는 이야기예요. 알았죠? 이 대칭성이라는 게 많이 중요하다고. 이게 나중에 다음 학기까지 이어질 거라는 거죠. 대수라는 과목까지도. 알았죠? 양쪽을 더한 건 이 끝을 더한 거랑 또는 가운데의 2배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가운데의 2배라고 해석해도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가운데의 2배보다는 양끝 더한 거로 보는 게 더 낫지 않냐라고 생각은 해요. 이해가요? 질문 있어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건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학교 시험에 이거 나오면 꽤 많이 틀릴 거예요. 꽤 많이 틀립니다. 알았죠? 요 아이디어가 중요해요. t 더하기 ft는 5라고 이해했을 때 이거를 뭐를 대입하지?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요렇게 바꿔서 뭐로 보자? 교점으로 보자. 그 아이디어가 어디까지 나왔다고? 3학년 거까지 나온다고. 그쵸? 계속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1학년 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심화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런 것까지 안 나온대요. 그게 아닌 이유가 그런 거예요. 결국 저런 아이디어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학년을 올라갈수록 빼고 가게 한다. 그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되고 결국 1학년 때 열심히 한 만큼 다음 학기에도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으니 잘 해보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